자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은요, 체중 감소 암인가? 하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의사 입장에서 이제 환자분이 오셔서 체중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는 두 가지 경우가 있죠. 체중이 이제 늘었다 하는 경우가 있고, 체중이 뭐 줄었다 이런 경우가 있는데, 체중이 늘었다라고 하면은 뭐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이 대사증후군 이런 거죠. 대사증후군, 성인병, 고혈압, 당뇨, 콜레스테롤 뭐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. 근데 이제 체중이 줄었다라고 하면은 이제 생각하게 되는 것들이 조금 더 심각한 것들이죠. 예를 들면은 악성종양, 암이랄지 이런 걸 이제 생각을 합니다. 근데 이제 이게 의사만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요. 요새는 많이 좀 검색을 하고 환자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환자분들도 이제 좀 이게 좀 내가 암이 아닌가 이런 원래부터 좀 그런 걱정이 있었는데 최근에 또 조금 살이 빠진 것 같다. 이러면 이게 걱정이 되셔서 오시는 분들도 있다는 거죠. 그래서 이런 프레임이 항상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그 학교에서 배울 때도 교육을 받을 때도 이 체중이 감소하는 것, 체중 감소는 뭔가 좀 심각한 그런 사인이다. 이런 걸 많이 배운다는 거죠. 근데 이거를 뭔가 더 구체적으로 이밸류에이션 하는 방법이 별로 없어요. 그러니까 체중이 줄었다라고 해서 우리가 뭐 이것저것 더 파고 들어가서 물어볼 만한 게 별로 없다는 거죠. 그러니까 기껏 해봤자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 확 빠졌는지 아니면은 천천히 계속 빠졌는지 뭐 이제 이런 거 정도를 여쭤볼 수 있는데 그게 뭐 그렇게 크게 감별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고 다른 동반 증상이 없다 그러면은 그냥 검사를 해보는 수밖에 없어요. 근데 이 검사라는 게 굉장히 광범위하죠. 이게 이제 이런 것들입니다. 피검사, 소변검사, 엑스레이, 심리 이런 거는 이제 제가 그냥 기본적으로 하는 그런 검사가 되겠고, 근데 이제 이것뿐만이 아니라 암을 뭐 찾기 위해서는 위내시경, 대장내시경 이런 거 해가지고 위장 봐야 되고, 또 호흡기 쪽 봐야 되니까 폐 쪽 CT 찍어야 되겠죠. 복부 쪽을 보기 위해서는 초음파나 CT. 그리고 뭐 암 표지자 검사 이런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고요. 갑상선도 봐야 되겠고 또 뭐 이제 꼭 암이 아니더라도 뭔가 만성적으로 염증이 있어서 그런 소모성 질환 때문에 이제 체중이 빠질 수도 있잖아요. 그러니까 그런 만성 염증 같은 게 있는지 보기 위해서 뭐 류마티스라든지 자가 면역 질환과 관련된 검사를 이제 해볼 수도 있는 겁니다.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저는 뭐 한 번 정도 해보는 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. 특히 이제 이런 뭐 기본 검사 같은 거는 조금 뭐 자주 해도 뭐 그렇게 비용적으로 부담이 별로 안 되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. 근데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 병원 저 병원 막 다니면서 반복적으로 이제 검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어떤 병원에 가서 이걸 다 검사를 했는데 괜찮다, 오케이 이렇게 사인을 받았는데 뭐 또 좀 걱정이 되는 거죠. 별로 의사도 신뢰가 안 가고 뭐 이제 이러니까 이제 다른 병원에 가가지고 또 검사하고 이제 이런 경우는 좀 중복이 되니까 뭐 그게 그렇게 권장할 만하지는 않다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 거죠. 그러면은 이게 어디서부터 이게 좀 파고들어야 될까라고 좀 생각을 해보면 제 생각에는 이 체중 감소와 암과의 연결 프레임보다 훨씬 더 많은 그런 중간에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. 우리가 그냥 좀 이렇게 생각해보면 바로 알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, 우리가 좀 진료실에서 너무 바쁘다 보니까, 또 이제, 환자분들께서도 좀 암에 꽂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좀 간과하고 넘어가는 그런 이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. 그래서, 생각을 해보면은요, 우리가 체중이 줄었다, 라고 하면은, 대부분 그냥 알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러니까 암으로 이렇게 딱 가는 경우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. 제가 이제 병원 옮긴 지가 아직 1년이 안 됐는데 지금 이번 병원에서는 한 번도 아직 이렇게 체중 감소로 와서 암으로 진단을 한 적은 없습니다. 이게 뭐 이런 경우가 없다 이런 건 아니고 그렇게 막 흔한 건 아니다. 그러니까 체중이 감소됐다고 나 암인가? 막 되게 이건 아니라는 거죠. 그렇게 흔한 건 아니고 그 사이에 이제 조금씩 확인해 봐야 되는 그냥 알 수 있는 경우들을 좀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 이제 이런 것들입니다. 뭐냐면은 뭐 다이어트 당연한 거죠. 그러니까 본인이 그러니까 이건 당연하게 그냥 생각할 수 있잖아요. 다이어트 하는 게 이제 체중을 빼기 위해서 다이어트를 하잖아요. 근데 그렇게 해서 체중이 줄었다고 이게 이상해서 암인가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거 뭐 말도 안 되는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잖아요. 근데 실제로 그럽니다. 실제로 이제 그럴 수 있어요. 왜냐하면 이제 다이어트가 별로 이제 성공적이지 않았던 거죠. 그동안에 별로 성공적이지 않았는데 뭐 이거 해봤자 소용이 있겠어 하고서 조금 약간 해봤는데 빠지는 거야. 그러면은 그게 다이어트 때문이 아니라 내가 뭔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 충분히 할 수 있는 겁니다.
근데 이제 다이어트의 어떤 방법이라든지 그런 걸 이제 본인이 아시잖아요. 어떻게 했는지. 그런 걸 한번 되돌아보면, 다이어트 때문에 살 빠진 건지, 문제가 있어서 살 빠진 건지는 본인이 좀 생각을 해보면 알 수 있는 부분이에요. 이런 거는. 그리고 이제 수술력.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대표적인 게 위암입니다. 위암. 소화기 쪽에 그런 암에 의해서 그 소화기 장기 일부분을 잘라낸 경우, 그러니까 이 위암의 경우에는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수술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토탈 게스트렉토미라는 게 있어요. 토탈 게스트렉토미. 요거는 이제 위 전 절제술이죠. 위를 다 드러낸 거예요. 그러면 식도하고 요렇게 장이랑 요렇게 이제 접합이 돼가지고 그렇게 이제 넘어가게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살이 빠집니다. 이런 경우에는 이제 살이 안 빠지는 게 좀 더 이상한 그런 상황이 되겠죠. 그래서 그럴 때 이제 살 빠졌다고 해서 뭐 너무 막 그럴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. 또 수술한 지 좀 얼마 안 됐고 그런 경우라면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있어요. 그러니까 수술하고 이제 이 병원에서 이런 걸 제대로 설명을 안 하는 경우에는 개인 병원에 와서 또 이제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냥 잘 설명을 해드리면 되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만성질환인데요. 각종 장기 이제 만성질환 중에 이제 암도 포함이 되는 거죠. 근데 그뿐만이 아니라 뭐 어떤 그 심장이라든지 뭐 신장이라든지 폐라든지 간이라든지 뭐 다른 감염병, 에이즈랄지 뭐 류마티스 이런 게 이제 다 어떤 이런데 병이 있으면 그게 다 병이 이제 우리 몸에 포도당을 막 소모를 하면서 그렇게 좀 영양 공급에 어떤 그 네거티브 밸런스를 일으키기 때문에 이제 살이 빠지는 그런 이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. 그다음에 이제 설사. 그러니까 설사하는 것도 그냥 좀 알 수 있죠. 본인이 설사를 하는 거니까. 그러니까 설사해서 살 빠진다 이러면은 그거는 사실은 뭐 일단 설사를 멈추게 하고 설사에 대한 그런 진단과 치료를 한 다음에 설사가 멎은 후에도 계속 빠지면은 그때 이제 이런 검사를 들어가도 된다. 저는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. 이런 경우 되게 많아요. 구강과 치아 요런 데 문제가 있어서 좀 잘 이제 밥을 못 먹는 거죠. 그러면 당연히 살이 빠지겠고 삼킴의 문제 마찬가지입니다. 그리고 은근히 또 이런 게 많은데 감정의 문제입니다. 그러니까 감정의 문제가 꼭 무슨 정신질환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좀 그냥 우울한 거예요. 좀 우울하면은 밥도 먹기 싫고 좀 의욕이 없고 그렇잖아요. 그런 경우에 살 빠집니다. 그러니까 그거는 그렇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. 그다음에 이제 술 먹는 경우, 술 만성 알코올 중독 환자들은 보통 이렇게 체형을 보면 좀 이렇게 비쩍 마른 경우가 꽤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살이 빠질 수가 있고, 또 특정 약물을 섭취하는 경우,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살 빼는 약이라고 하죠. 제가 이제 식욕 억제제에 대해서는 다른 영상들에서 좀 다룬 적이 있는데요. 한 반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어쨌든 꼭 이런 식욕을 억제하기 위해서 이 약을 먹는 게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또 이제 이런 약을 드시는 경우가 있습니다. 간혹.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그냥 알 수 있잖아요. 내가 먹는 약이니까. 그래서 이런 것들을 먼저 조금 만성질환은 모를 수도 있습니다. 하지만 다른 이런 경우에는 그래도 본인이 조금 알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먼저 좀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도 이걸로 좀 아니다 싶은 경우에 저는 체중 감소에 대한 어떤 좀 검사를 진행하는 것도 그렇게 나쁘진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왜냐면은 워낙에 이런 검사들은 또 좀 마음을 먹고 이렇게 와서 해야 되는 검사이기 때문이죠. 그래서 이제 뭐 이런 만성병이라든지 뭐 암 이런 거죠.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이런 걸 해봤는데 그냥 알 수 있는 경우가 아니야. 그냥 이상하게 살이 빠져. 그런 걸 저는 이렇게 부르고 싶어요. 설명되지 않는 체중 감소. 그런 게 있으면은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검사를 해보는 거죠. 그런 검사를 하는 이유는 뭐죠? 이유는 암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만성질환 이런 것들을 조금 있는지 혹시 스크리닝을 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검사를 해야 된다. 근데 사실은요, 이런 게 체중 감소만 딱 이렇게 있는 경우 보다는 이제 제가 좀 경험하기에는 환자분들이 뭔가 좀 몸이 안 좋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고 옵니다. 몸이 안 좋은 것 같은 그런 느낌, 표정부터가 좀 달라요. 그리고
좀 식욕이 좀 떨어진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. 그래서 저는 설명되지 않는 체중 감소와 함께 뭔가 좀 몸이 안 좋은 느낌이 있었고 또 식욕도 썩 좋지 않다 이런 경우에는 뭐 좀 알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조금 이렇게 검사를 쭉 진행해보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. 좀 더 주의 깊게 봐야 된다는 거죠. 자, 그래서 오늘은요 체중 감소 암인가 하는 주제로 쭉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.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